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거나 경과가 좋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잘 하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치과 1타 닥터 꼬집 채널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소개받은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이제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제가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 두 개에서 염증과 통증이 느껴져요. 염증과 통증이 느껴져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치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치료 마무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발치를 해야만 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다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보면은 지금 이 치아랑 이 치아랑 두 개를 신경치료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치아도 이미 발치를 했고, 이제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의뢰서를 들고 대학병원을 가시거나 다른 병원을 가자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일단 CT 상에서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앞쪽 뿌리는 괜찮은데 뒤쪽 뿌리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신경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보면 앞쪽 뿌리에 비해서 뒤쪽 뿌리가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쪽 뿌리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뼈가 녹아있는 소견, 치주인대가 있어야 될 이 부위가 뿌리를 따라서 굉장히 넓게 치주인대 공간이 있는 걸로 봐서 이쪽 뿌리가 뭔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환자분의 불편감의 원인일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신경치료를 해보기로 했는데, 일단 재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한 달, 보통은 재신경치료 한 다음에 모든 환자분들이 통증이 바로 마법처럼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치료를 다 했으면 당연히 통증이 바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은 통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환자분은 이쪽 부분에 대한 통증이 몇 달간 지속이 됐는데, 어떻게 한 번의 치료로 통증이, 제가 마술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는 거는 경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양상이 있으면 치료 결과가 이제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건데, 이 환자분은 일단은 통증이 경감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밥은 못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이 치아는 건드렸을 때 불편감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마무리해도 된다라고 진단은 됐는데, 이 치아가 계속 불편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환자분이 럭키하게도 이 뒤쪽 뿌리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 있고 앞쪽 뿌리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쪽 뿌리가 문제가 계속 됐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인 경우는 이거를 잘라내고 이 앞쪽 뿌리로만은 쓸 수가 없는데, 이 환자분은 뿌리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그러면 잘라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 뿌리를 잘랐더니 이 나머지 뿌리들은 뿌리 치주인대 공간이 괜찮은 거죠. 치근단 절제술을 한 게 아니고 치근을 잘라주고 지켜봤더니 환자분이 이제는 통증이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환자분한테 꼭 부탁드린 게 있어요. 일단은 크라운을 해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 안 해도 되는데 이 뒤쪽에 좀 임플란트를 좀 하십시오. 임플란트를. 왜냐하면 이 치아가 이쪽에 뿌리를 한마디로 자른 거죠. 이제 뿌리가 잘려 나가면 이제 이쪽에 크라운을 이렇게 하면 뿌리가 온전하게 다 있을 때보다는 치아가 어쨌든 약할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치아랑 두 개가 할 일을 하나가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는 결과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뒤에 임플란트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신경 쓴 건 뭐냐면, 이미 이 치아가 이 반대편처럼 이 교합이 유지될 때는 이렇게 플랫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살짝 이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안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하실 거면은 이 치아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철사로 좀 묶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레진 와이어 스플린터라고 하는데,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를 통해서 여기는 교합이 되기 때문에 치아가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여기에 철사로 묶어서 이 치아가 내려오는 거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여기 임플란트를 했을 때 여기도 음식물이 안 끼고 임플란트도 음식물이 안 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르코니아 해서 했더니 환자분이 이제 뭐 통증도 없으니까 너무 살만한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애를 먹었던 부위가 통증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6개월 뒤에도 잘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계속 체크업을 오다가 2년 만에 드디어 여기 이제 괜찮으니까 나 여기 원장님 임플란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임플란트까지 식립을 해드려서 저희 병원에서 체크업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왔던 분이 이거 뽑을 수도 있었지만 잘 살려가지고 여기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했고 여기는 뿌리 하나를 잘라냈고 이 뒤에도 임플란트를 해서 교합을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 환자분의 가장 큰 불편감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통증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오신 건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그래서 통증이 환자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면은 통증을 못 느끼게 되니까 이제 신경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해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 살잖아요. 근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쪽으로 씹지도 못하겠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치 결정을 하는 거죠. 뽑아버리면 통증이 사라지니까 이제 발치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많은 분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경치료라는 거를 해도 이 통증이라는 게 마법처럼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구강내에든 아니면 다른 데에든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통증이 있지 않는 이상 이 통증은 만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지긋지긋하게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경치료를 하든 재신경치료를 하든 어떤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통증이 마법처럼 뿅 하고 한 번만에 바로 사라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사라지는 거는 없어요. 바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치료가 잘 됐다 그러면 통증이 그대로 가지 않고요. 최소한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증가가 된다? 그거는 치료를 실패한 거죠. 몇 달 지났는데도 통증이 그대로 간다? 그것도 치료가 실패된 거죠. 점점점 감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거는 치료가 잘 된 거고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신경치료 후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줄어가면 괜찮은 거니까 좀 더 기다리셔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통증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저작이 되느냐? 한마디로 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금니는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달 기다렸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거를 할 때 치아 전체가 통째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뽀뽀 임플란트가 맞는데 치아 전체가 아니고 특정 뿌리 하나에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뿌리만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렇게 해서 치아를 살려드린 케이스예요. 정확하게 통증의 원인을 진단을 해야 뭘 할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큰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방금 환자 케이스로 하죠. 이렇게 교합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치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임플란트를 보통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몇 년이 지나도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맞물리는 치아가 없을 때 아래 치아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 치아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합치가 없으면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치아가 중력의 영향도 있고 뼈가 더 무르기 때문에 쉽게 잘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치아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치아가 여기에 물리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치아는 밑으로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사로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인데 보통 레진을 이용해서 철사, 와이어 스플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사를 잘 접어가지고 여기에 교정하는 것처럼 여기에 레진으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여기 부분이 밑으로 안 떨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임플란트도 요 밑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여기도 음식물 끼고 여기도 음식물 끼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이 레지나이어 스플린트를 당장 임플란트를 못 하더라도 해 놓으시는 게 임플란트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해주는 치과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을 생각해주는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치과 의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치아도 안 건드리고 음식물 안 끼게 완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환자분들이 캐치를 하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최후방 구치. 맨 끝에 있는 치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이거는 이제 치과사마다 관점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본인의 치아 개수를 맞춰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맨 끝에 치아가 없으면 요 앞에 있는 큰 어금니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개 관리를 하나가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치아가 더 빨리 망가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환자분이 밥을 먹을 때 이제 큰 어금니 쪽으로 이쪽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 앞쪽으로 씹다 보니까 또 작은 어금니가 또 빨리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최후방 구치도 저는 임플란트를 하실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단 먹는 음식 자체가 그렇게 러프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나이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 최후방 구치 임플란트 힘든데 그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되겠지만 비용적으로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최후방 구치가 뽑혔을 경우 반드시 임플란트를 해서 수복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치료 후에 지긋지긋한 통증을 겪으신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최후방 구치에 대한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라고 채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